안녕하세요. 모아조 코칭 영어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앞서서요, 모아자 코칭 영어라고 했는데요. 모국어를 탄탄히 하여 아웃풋이 빠르게 나타나는 자기 주도 영어 학습 방법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모아자 중에 아인 아웃풋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아웃풋을 스스로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예전 영상에서 교재를 통한 아웃풋 방법, 그 다음에 테드라든지 아이들이 원서책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아웃풋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은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인 화상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실력도 향상되고 원어민 선생님하고도 직접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도중 캠블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체험해보고 저희 아이들도 직접 해보고 나서 좋다고 판단이 되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화상 영어가 고민이시라면 일단 체험을 먼저 해볼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캠블리에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인 코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할인 코드를 넣는다고 해서 저에게 금전적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화상 영어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캠블리 프로모션 코드에 크리스템 체험이라고 쓰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체험했는데 좋다고 할 경우에 프로모션 코드에 크리스템 플랜이라고 치시면 1년 구매 시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한은 3월 9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화상 영어를 할 때, 캠블리가 아닌 다른 화상 영어를 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면 100% 화상 영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화상 영어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상 영어의 선생님을 선택할 때 어떤 선생님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지 좋은 선생님을 고르는 기준, 그리고 제가 캠블리를 하면서 느꼈던 꿀팁도 같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영어를 시작할 때요, 크게 저는 3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상 영어 시작하기 전 단계, 그리고 화상 영어를 진행하는 단계, 그리고 화상 영어를 진행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하면 가장 효율적일지 제가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영어를 진행하기 전 단계인 프리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화상 영어를 해도 영어가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그냥 일상 회화 정도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는 것 이외에 새로운 것들을 선생님하고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이 전 단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캠블리를 이용할 경우에는요, 그날 배울 PPT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가셔서요, 그 PPT 누르면 오늘 어떠한 새로운 단어를 배울지, 그리고 아이의 레벨에 따라서 또 문법을 어떤 걸 배울지 이런 걸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화상 영어를 시작하기 15분에서 10분 전에 오늘 할 내용들을 충분히 익히고 그 사이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 찾아보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미리 그런 단어들을 검색해서 찾아놓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 좋겠죠. 특히나 스피킹 연습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프리 단계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미리 센텐스 단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 번 발화를 하고 난 뒤에 선생님을 만났을 때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겠죠. 매일 똑같은 화상 영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리 단계에서 만약에 PPT가 공유되지 않는 화상 영어를 하더라도 오늘 원어민 선생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미리 준비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 단계가 잘 잡히고 수업이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무래도 아이의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처음 저희 아이들도 화상 영어를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원어민 선생님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말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많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실수를 해도 좋으니 최대한 말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화상 영어를 하면서 아이들이 총 2가지 부분이 좋다고 말을 해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한국식 영어에 대해서 잘 알아들으시고 그 부분을 바로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발음이나 표현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보내주기도 하고요. 물론 튜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셔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요, 한 가지를 당부했는데요. 그냥 채팅창에서 물론 받은 거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혹시 너가 모르는 것은 반드시 빈 종이에다가 꼭 쓰길 바래 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신이 실수했던 부분들을 적어놓지 않으면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실수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했던 부분들, 안 됐던 부분들을 메모해놨다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반복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화상 영어가 끝나게 되면은 그냥 화면을 끌 수도 있지만 After 단계에서는 본인이 적어 놓았고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아웃풋 해봅니다. 다시 말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안 되는 것은 계속 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잘 안 됐던 부분들, 그리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했던 부분들은 찾아보고 그 표현에 대해서도 익히도록 하면 화상 영어를 100% 활용할 수 있겠죠. 화상 영어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요. 화상 영어를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언제라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게 아이들마다 실력 편차가 크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최근에는 그 시기보다는 아이가 2가지를 갖추었을 때 시작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일단은 영어에 대한 관심,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호기심, 즉 아이가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 학습 동기가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2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아이가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적극성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효과가 클 수가 없겠죠. 이 시간만큼은 아이가 최대한 아웃풋을 해야 화상 영어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의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흥미와 적극성이 있을 때 그때 화상 영어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 돼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단어라든지 문장이 많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본인이 적극성을 보인다면 충분히 화상 영어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원어민 선생님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이들이 여러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잘못한 표현들을 바로바로 고쳐주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처음 왜 자꾸 자기가 틀린 것을 지적하지? 라고 하면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아이도 이제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고쳐주는 것이 굉장히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 이렇게 들어주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그 상황에서 아이가 무언가 대화가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계속 말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 상황에도 아이가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선생님을 선택할 때 캠블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선생님을 들어보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성향에 맞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또 그 밖에 아이의 실수를 잘 고쳐주고 아이의 적극성을 이끌어내는 본인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주는 선생님일 경우에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때 전화가 오니까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 비행기 모드로 맞춰놓고 나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캠블리 키즈가 있고 클래식이 있는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2가지를 다 해봤는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친절하고 배려 있는 키즈 수업이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 레벨이 좀 높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키즈보다는 클래식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화상 영어를 잘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화상 영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험을 통해서 먼저 해보시고 나서 결제하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아이와 이 프로그램이 잘 맞는지 먼저 체험을 해보시고 천천히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계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늘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